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리과에서 합격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제 66강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강째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보관용 하역 시스템. 보관용 하역 시스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전형적인 게 뭡니까? 자, 팔레트란 말이죠. 또는 이게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그래서 보관용 하역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자, 보관용 하역 시스템 형태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관용 하역 시스템에서 주 형태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품목,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목수하고 물량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책에도 있지만은 보관과 휘전, 그리고 품목수하고 보관을 어떻게, 보관 양이죠.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보관 양이에요. 보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품목수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보관 물량이 있다. 그 다음에 휘전수는 어떻게 두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 2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 3번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자, 기본적으로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아니라 단계적인 측면에서 A적인 측면에서 품목수는요. 품목수 A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A가 있지만 적죠. 품목수는 A는 적어요. 근데 보관은 어떻게 됩니까? A는 여기 양은 많아요. A는 양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A는 어떻습니까? 휘전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품목수는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보관 양이 많죠. 2번이니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휘전은 갖다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A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냐면은 이거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관 수가 많이 있고 그 보관 수는 갖다가 적게 있다는 것이죠. A니까. 그 다음에 적게 있고. 자, 이렇게 적게 있고 양은 갖다가 많이 있고 양과 많이 있고 또 뭐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휘전율도 높다 이거죠. 휘전율.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석 단계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B는 어떻습니까? B는 중간이죠. B는 품목수도 중간이고 보관 물량도 중간이고 휘전율도 중간이에요. C는요. 품목수는 많이 있죠. 품목수는 많이 있고 보관 양은 갖다가 적어요. 그리고 휘전율도 적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흐름인데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 상품에서 보관은 적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휘전은 많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C 품목은 품목수는 많지만은 품목수적인 측면에서 C는 많지만은 어떻게 보관 양이 많이 있다는 거. A급. 그 다음에 이렇게 휘전은 적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자, 일단 거기에서 84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책을 잠깐 보시면요. 그 품목수하고 보관하고 휘전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 그룹으로 분리해서 이를 대표적인 것으로 조합해서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팔레트 보관을 해가지고 양가로 2번에 팔레트 2번 팔레트 보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카툰 박스별로 보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한번 여러분이 분석하시면 되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은 약간 좀 속된 말로 노가다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다 보시면은요. 자, AAA입니다. 자, 아까 봤지만은 AAA. 여러분 책에 거기 보시면은 책 내용을 보시면은 A는 뭡니까? 품목수는 적지만은 수량이 많고 휘전수가 크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A는 어떻게 품목수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나올 때 A는 품목수가 거기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책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A는 품목수는 적지만 수량이 많고 휘전수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단계를 보시면 되겠죠. 자, 품목수는 적다. 그 다음에 수량이 많다. 그 다음에 휘전수가 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AC. 그러니까 AAC는 뭐냐면은 이거는 고정성의 유닛 내나 플로렉에 불리한 팔레트 수동 적재는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 AAC는 뭡니까? 거기 AAC 같은 건 AAC는 뭐예요?
그러면 A는 갖다 품목수가 적은 것이죠. C만 맡겨졌어요. C.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품목수는 적고 수량이 많고 C니까 뭡니까? C니까 그 밑에 휴전수는 적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것이에요.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여기는 품목수가 수가 적다는 것이에요.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양이 많다. 양. 그 다음에 휴전수죠. 휴전수. 요렇게 보신다면은 요렇게 봤단 말이죠. 맨 위를. 그러면은 밑에는 여기하고 같잖아요. 이거는 같기 때문에 여기 C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여기 마찬가지고 이것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어떻게 휴전수가 적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C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잖아요. 얘는 똑같잖아요. 얘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도 뭡니까? 이 밑에도요. 수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 근데 여기 양은 뭐예요? C니까 양은 뭡니까? 보관량도 여긴 적어요. 이제는. 보관량도 적고 A죠. 그러니까 여기 A 휴전수죠. 휴전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놓고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거. 그럼 이 밑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옆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 밑에는 A는 또 그대로겠죠? A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C잖아요. C가 어딘데? C가 이제 여기는 C 중간이니까 여기는 C는 양도 적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 수는 그러니까 여기도 휴전수는 휴전수 적은 것이에요. 이거는 다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적은 것이에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딱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아는데 분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자, 이런 상품은 뭐냐면은 고정설빈 유니트형 렉이라든가 플로우렉은 불리하고 팔레트 수동 적재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거 한번 잠깐씩 봐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죠? 요거 수 적죠? 그 다음에 양은 많죠? 그런데 휴전율은 적어요. 그러니까 휴전율이 적기 때문에 고정설빈 유니트형 렉이라든가 플로우 렉 같은 것도 불리하다 이거죠. 흐름이 연결. 왜냐하면 플로우 렉이 불리한 것은 뭐냐? 휴전수가 만약에 크다면은 플로우 렉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트 수동 적재는 유리하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자동화는 기계화를 발달하지 않아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품목수, 양감물, 휴전수 모두 적어 팔레트를 직접 쌓을 수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모두 적다는 것이죠. ACC형은 모두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고 있어요. 적어요. 그 다음에 BBB는 뭡니까? 모두 중간이에요. BBB는 모두 중간이다. 중간이다. 이걸 갖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을 쓴 것이요. 중간이다. 모두 다. BBB는 책에 나와 있잖아요. BBB 모두 중간이다. 그래서 품목수라든가 양미, 휴전수가 모두 B급은 일반적인 형태이다. 즉 중간의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를 놓고 어느 게 이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이런 것이 품목수 량, 휴전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책 페이지 8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쉽게 여러분이 조금만 분석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걸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물론 그 다음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자, CA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관 수는 적겠죠. 수와 보관 수량이 많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CABC니까 당연히 보관 수는 많겠죠. ABC 왜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책의 페이지 그렇게 그려서 수하고 여기는 수란 말이죠. 수. 그 수하고 양이죠. 양. 그 다음에 휘전이니까 역시 똑같아요. 똑같이 그리니까 똑같은 것이니까 역시 이미 봤잖아요. A 그 다음 B 그림이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A, B, C 그러니까 여기니까 C니까 휘전수는 많네. 여기도 품목수는 많네. 품목수가 많고 여기도 A, B, C잖아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A, B, C죠. 그러니까 C 가장 많죠. C 뭔가는 모르지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A 여기는 뭡니까? A죠. 많아요. 그 다음 뭡니까? A, B, C죠. 그럼 여기 많아요. A 많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식의 시스템. 이거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또 C, A, C죠. C, A, C잖아요. 그 C 수 많아요. 이거 수 많아요. 그 다음에 C, A죠. Q 많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C죠. 휘전 적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시험이 이걸 나온다니까. 이거 이렇게 분석하는 게 나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지금 여러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 품목수 많죠. C 많죠. 자, C예요. C 적죠. 자, 뭡니까? A죠. 많죠. 이렇게. 그다음 CCC네. 그러니까 많고 적고 적네. 이거는 이제 바로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말이에요. CCC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해 놓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은 재고 품목수 및 재고량 많지만 휘전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뭘로서? 이걸로서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로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고층력의 모노레일 스테커 크레인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만 여러분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딱인데 품목수 많지만 보관해졌고 이동이 많은 형태로서 이렇게 보관은 고층력을 사용해 적층이라는 것은 메자닌 넥이에요. 메자닌 넥은 층으로 되는 것이죠. 메자닌 넥은 층으로.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된 걸 메자닌 넥이라고 해요. 메자닌 넥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가 Q니까 보관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관량. 왜? 층으로 하더라도 무거운 것을요 층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가벼운 것이니까 층으로 놔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카툰 골판지 케이스 보관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사실 양가로 3번도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팔레트 렉이 사실 우리가 렉이에요, 렉. 우리가 창고에 보관한 것입니다. 그럼 창고에 보관한 것은 보통 어디에 하냐면은 그냥 평적에다 할 수도 있어요. 평적이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그냥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작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가급적인 팔레트 같은 거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으면 팔레트에다가 뭐 이거 딱 포크리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기 쉬우니까 그게 팔레트가 훨씬 낫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레트를 한 것이에요. 팔레트.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보관이 바로 팔레트 위에다가 적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박스도 있어요. 박스 있지만은 그런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3번은 그냥 아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만 참고하시면 되지 그걸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 C 품목수 그다음 수량 그다음 휘전율 이런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봤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건 쉽습니다. 거듭 설명대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고 A는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수량과 휘전율은 피라미드 반대 역삼각형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고 딱 선을 갖다가 A, B, C로 갖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A는 품목수는 적다. 그 다음은 많다. 그 다음에 가장 많다. C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은 A가 가장 많고 중간이고
C가 가장 작다. 회전율도 A가 가장 많고 B가 중간이고 C가 가장 작다. 이런 걸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한 번만 딱 여러분이 책에다가 그리면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 끝났고. 자, 이제 다음 뭐가 나오냐면은 보관 기기 중에 렉입니다. 렉. 그래서 렉이란 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845페이지. 여러분 책도 한번 자주 보시면서 책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물론 하셔도 충분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책을 함께 하는 게 항상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 기기 중에 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렉. 렉이 뭔가요, 여러분? 렉은 보관 창고 내에 구조물을 렉이라고 합니다. 구조물. 그래서 철골 등의 골재를 용접 또는 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창고를 여러분 창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있다. 그래서 창고 생각하시면 다 압니다. 그럼 창고에 그냥 어디 뭐 공간처럼 이렇게 뻥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철골 구조물 같은 게 딱딱 있으면서 거기다 물건을 막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철골 등의 골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용접을 해가지고 용접을 했다는 거 뭐예요? 층을 만드는 것이에요. 구간을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여러 단어로 만든 구조가 뭐냐? 렉이에요. 이걸 렉입니다. 이런 것을 렉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렉. 렉. 자, 그래서 자동 창고에서는 제품 또는 부품을 정리해 놓은 장소. 물론 자동 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식 창고라든가 반자동 창고라든가 완전 자동 창고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든 창고예요. 창고는 항상 이렇게 내부에 설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왜? 거기다 보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렉의 세 가지 강문 프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용어 자체는 뭐냐? 프리로케이션. 프리가 뭡니까? 자유롭게 어디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저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관 품목과 보관 렉의 장소를 대응하지 아니하고 뭐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아무렇게나 놔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예요. 프리. 보관 품목과 보관 렉의 장소를 대응하지 아니하고 보관 품목을 그 특성에 따라서 최적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내가 자유롭게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맞게 보관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가치 판단하지 말자고 그랬죠. 프리로케이션은 그런 것이구나. 내용만 알면 되지 프리로케이션 나쁘네라고 가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프리로케이션이 이런 것이구나. 뭐 보관 품목과 보관액의 장소를 대응하지 아니하고 보관 품목을 그 특성에 따라 최적하게 된다. 그냥 여기에다가 보관한 것이 최적인 것 같다고 보관하는 사람이 생각하면 땡이에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프리로케이션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존들이요. 이 존드라가 뭡니까? 존드 프리로케이션은 뭐냐? 이건 구간을 정해놨어요. 이건 대응하지 않았지만은 구간을 그런 존에다가 이런 존에다가는 이런 상품을 보관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프리로케이션에서 발전되는 거죠. 왜? 이런 상품은 여기에다 보관하겠다. 그나마 좀 나은 것이에요. 사실 좀 더 발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범위를 한정해서 뭐 존을 갖다가 구분해서 여기에다가는 품목군의 보관구역. 그러니까 그런 상품은 여기에다 보관하겠다 이겁니다.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죠? 이런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책 8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긴 있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팔레트 렉과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뭐 픽스드 고정 로케이션 같은 건 따로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봤잖아요. 프리 로케이션하고 존드 프리 로케이션, 그 다음 픽스드 로케이션인데 고정된 로케이션입니다. 픽스는 고정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 렉인데, 팔레트 렉은 가장 전형적인 렉입니다. 왜? 팔레트 렉은요, 그냥 물건을 팔레트 위에다가 쌓아 놓는 것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팔레트 렉을 렉 안에다가, 창고 안에다 팔레트를 갖다 넣는 그런 렉이에요. 그래서 주로 팔레트에 쌓아 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는 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가장 전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몰판에 이용되는 렉을 갖다 팔레트 렉을. 그래서 이건 범용성이라는 건 너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범용성이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화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도 유연하게 어떠한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태만 있으면은 팔레트 위에다가 물건을 저장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겁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놓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죠. 얼마나 좋으니까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용적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하지만은 뭐냐? 용적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성도 결여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닥 활용률이 비효율적이다. 이건 단점적인 측면이겠죠. 어쨌든 간에 항상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용적의 효율이 아무래도 팔레트 렉이다 보니까 우리가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레트 위에다가 쌓는 것이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높이 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쭉 쌓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쌓을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용적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전성,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구조물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팔레트 하나 놓고 여기다가도 이제 딱 이렇게 놓고 여기다 팔레트 놓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팔레트 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쌀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쌀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쌀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팔레트를 가지고 렉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 있는 상황의 팔레트 렉이라면 이제 이걸 발전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만든 게 뭐냐?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다양한 렉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드라이브 렉이에요. 드라이브 렉이 뭡니까? 여러분 드라이브가 뭐예요? 드라이브는 자동차로 야 우리 뭐처럼 우리 드라이브 한번 갈까? 라고 하죠. 드라이브는 뭡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 창고에서 자동차 탄다? 뭐겠습니까?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 지게차를 가지고 창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창고 들어가서 여기다 물건 쌓아놓고 쭉 지게차 쭉 빠져가지고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공간이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드라이브 렉이에요. 즉 이거는 당연히 거기 지게차 같은 거 창고에서 이용된 차 있잖아요. 그런 거 지게차 한쪽 면에 출구가 있으면 포크리프트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크리프트 지게차에 일단 쭉 아시죠? 그런 거를 가운데 들어가서 이용하는 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그 지게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높이 쌓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갖다가 무거운 걸 갖다 쌓을 수가 있고 이런 렉뿐만이 아니라 팔레트 렉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적층 렉이 더 적합하겠죠. 드라이브 렉은. 그래서 소품종 다량의 제품이고 회전율이 적은 제품에 적합하다. 이거 회전율이 적은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래도 기계가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10번 하는 것보다 100번 하면요 사고 한 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자주 다니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런 이제 팔레트 렉하고 드라이브 렉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서 드라이브 스루 있어요. 이거는 갖다가 드라이브 스루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여기 이 양가로 5번이에요. 이거는 팔레트에 쌓아올린 물품의 보관에 이거는 드라이브 렉은 갖다 거기다 쌓아 놓는 것인데 이건 갖다가 그냥 통과시키는 거. 지게차 같은 거 통과시키는 거. 양쪽에 출입구 이건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혹시 뭐 예를 들어 햄버거라든가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도 하잖아요. 왜? 자동차에 타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싣고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팔레트에 쌓아 올리는 물품의 보관에 이용되는 것이고 양쪽에 출입구를 넣어가지고 포크리프트 트럭을 이용해서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는 렉입니다. 이건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적층 렉이에요. 적층 렉이 뭡니까?
높이 쌓아 올리겠다. 쌓아 올리겠다 이거예요. 적층맥 쌓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한 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요런 식으로 한 층이 아니라 다층으로 쌓아 올리겠다 이거예요. 쌓아 올리겠다. 이거는 단층이겠죠. 그러니까 단층보다 다층으로 쌓아 올리니까 적층 쌓아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끔 다 메자닝 넥이라고도 보통 해요. 메자닝 넥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 층을 갖다가 나눈 것을 갖다가 메자닝이라고 그래요. 메자닝.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렇게 뭐 창고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갖다가 층으로 나눈 걸 갖다 메자닝 넥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층식으로 겹쳐나간 넥을 갖다 말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당연히 이름 자체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최소 통로를 최대로 높게 쌓을 수 있어서 뭐 용적률이 높아지겠죠.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건 아까 용적률이 낮았는데 이건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아주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제적. 그래서 경제적이 갑자기 왜 나오느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한 층 쌓을 것 같다 3개로 올려놓으면 얼마나 용적률이 높아져. 하나 쌓지만은 공간이 하나 차지했는데도 3개로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바로 적층 넥이라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제 강의 한 번만 들어도요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천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다는 거. 자, 슬라이딩 넥이 있는데, 자, 슬라이딩이란 그 말 자체가 나왔어요. 슬라이딩 넥은 앞방향 또 앞뒤 방향으로 꺼내진 기구를 가진 넥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앞방향뿐만 아니라 뒷방향으로도 꺼내진 기구가 있는 게 바로 슬라이딩 넥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딩 그 자체가 사실 뭡니까? 미끄러져 움직인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리고 미끄러져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고 한쪽에서 입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고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슬라이딩 넥인데, 물론 이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슬라이딩 넥 자체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넥에서 슬라이딩 넥이 가장 좋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면 되고. 자, 모빌 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는 모바일과 같죠. 여기 단어가 모바일과 같지만 모바일 넥이라고 하진 않고, 모빌 뭡니까?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동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2, 3단 적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그럼 작업 효율을 갖다 놓고 앞면이 개방형이다. 그리고 이거는 네일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일등은.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일단 양가로 8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넥은 다양하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 딱 언급하면, 아, 이건 이 렉이다, 저건 저 렉이다, 바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문제를 보는 순간 정답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요, 생각을 2번, 3번 해도 정답이 안 떠오르지만 이 렉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플로우죠. 플로우가 뭡니까? 흘러간다는 것이죠. 흘러간다. 자,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흘러간다는 것이 플로우렉이란 그 자체가, 이 플로우란 건 흘러간다. 어디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 게 뭐예요? 이거죠. 뭡니까? P4예요. P4.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선입선출이에요. 이런 필요한 제품을 보관에 적합한 것이에요. 그리고 소형 제품은 피킹 작업이 빠르다는 것이죠. 왜? 흘러가니까. 흐름은 대로 하니까 이번에 이 정도 왔겠지라고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흐름대로. 자, 그래서 선반 부분에 부착된 롤러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롤러 컨베이어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종류가. 그리고 휠 컨베이어 또는 레일 등을 통해서 화물 출구 또는 입구를 향하여 이동시키는 넥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쭉 흐름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플로우 렉을 보통 말합니다. 자, 위팔거리 렉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암렉이라고 돼요. 암렉 또는 바렉이라고 해요. 바. 여러분, 바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미 우리가 봤지만 바코드에서 바가 뭐예요? 막대잖아요. 막대. 선이잖아요. 하나 선. 그러니까 암렉이라고도 하며 바렉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요, 장착 화물. 그러니까 긴 전봇대, 만약에 긴 철골, 긴 막대기, 이런 걸 갖다가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암이에요. 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막대기 같은 걸 갖다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막대기. 긴 장착 화물을 갖다가 이 위에다가 짝짝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위팔거리 렉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위팔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암렉, 팔, 그 다음 바렉이라고 돼요. 바렉. 이 바렉이라고도 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장착 화물 같은 거, 암 기본 프레임, 암을 결정하여 화물을 보관한다. 파이프 등과 보관이 어려운 장착 화물, 장착물에 화물을 보관한다는 거. 그냥 긴 거, 뭐 파이프뿐만이 아니라 긴 철골 구조물 같은 거,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쓰는 철골 같은 거 그런 것도 하는데 뭐 철근 같은 거 너무 무거워서 사실 바닥에 보관을 많이 하겠지만은 파이프라든가 PVC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가벼운 것은 보관을 그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게 바로 뭡니까? 렉이에요. 렉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거듭 설명드리지만 시험에 나오면 바로 여러분이 정답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게 바로 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하이스택 렉이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뭡니까? 하이스택이에요. 하이스택. 하이스택이 뭐냐? 하이 뭐예요? 높다는 것이죠. 높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높게. 그리고 높다는 거. 높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마치 뭐 창고 안에 들어가면 무슨 층대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이스택 렉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케아 같은 거 가시면요. 이케아 같은 거 가시면 이제 쭉 거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내가 찾는 물건 번호가 있다네요. 바로 그 하이스택 렉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장소예요. 그리고 상면 면적 효율과 공간 활용도 좋고 입구도 굉장히 유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통로를 적재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높이 쌓을 수. 하이스택 렉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의 경제성. 공간 활용의 경제성이 뭐예요? 용적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용적률이 높다는 거. 렉에서 경제적이라는 말은 용적률이 높다는 것밖에 말이 성립 안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거. 자, 휴전렉이 있어요. 휴전렉. 뭐 이거 뭐 카운셀이라든가 인더스트리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업자 이동은 휴전 이걸 쭉 휴전하면서 돌아가는 렉이 있어요. 휴전렉. 이 휴전에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책의 페이지 보면요. 여기 쭉 있는데 이렇게 휴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렉이 있는데 렉이 여기 뭐 거는 것도 있어요. 거는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휴전합니다. 쭉 휴전해. 이런 휴전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이동을 추진하는 게 작업자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그 렉이 움직이는 거죠. 작업자 앞으로. 그리고 작업자 이동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중량이 가벼운 제품이겠죠. 당연히 휴전이니까 여기다 매달아 놓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수직형 휴전렉은 수평형 휴전렉보다 높은 천장이 필요하다. 뭐 수직형 아무리 수직이라는 것은 천장이 높아야 되겠죠. 수평형은 옆으로 가면 되니까 당연한 말이죠. 이런 건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렉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렉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만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뭐 이 옷걸이 렉도 있어요. 옷걸이 렉이 뭡니까? 옷걸이를 갖다 옷 같은 걸 여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 바스켓 렉도 있어요. 바스켓 렉. 여러분 바스켓이 뭡니까? 바스켓은 바구니잖아요. 그게 바스켓볼을 하면 농구잖아요. 마찬가지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싸는 렉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은 자, 이제 모든 이론을 갖다 이 장에서는 끝났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물론 여러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렉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적중 예상 문제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이 봤던 문제 중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책의 페이지는 8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번부터 나와 있네요. 창고 관리 시스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자, 웨어하우스가 창고니까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동화, 정보 진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컴퓨터 통합 관리, 창고의 등장과 정보기술 발달로 창고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됐다. 그렇죠. 이건 뭐 창고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동기.
어떤 요인의 한 내용입니다. 자, 이파라는 개념, 그 다음에 피킹 또는 추라, 재고 사이클, 카운트 등의 창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창고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역시 2번도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3번. 자, 창고 관리 시스템과 연유하는 주 정보 시스템 PMS가 있는데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요. 이건 제품 관리 시스템이죠. TMS,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매트리얼 핸들링 시스템이다. 이게 있는데 이것과 연유하는 주 정보 시스템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생산과 관련이 있죠. 이 개념은 아니에요. 창고는 그냥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입니다. 일 자체. 자, 그 다음에 창고할 시스템에서 갖춘 물류센터는 RFID라든가 바코드 시스템, 무선 자동 인식 시스템 등 물품의 정보와 입력 정보를 일체적으로 관리 자동화나 실시하는 시스템. 뭐 가장 전형적으로 RFID 같은 거 말하겠죠. RFID. 이 바코드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원거리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읽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RFID 시스템을 갖다가 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고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재고의 정확도라든가 공간 설비 활용도, 제품 처리 능력이라든가 재고 효율, 고객 서비스 등 노동 설비 생산 등이 향상이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도입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왜 도입을 했겠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3번이 들 겁니다. 3번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창고 내 생산적인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5번 나와 있습니다. 5번. 자, 물류센터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류센터를 입지 선정합니다. 자, 유통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 각 운송수단에 대한 운송비를 고려한다. 자, 비용을 고려한 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히 비용과 서비스는 물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 조달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 가격만을 고려해서 뭐뭐만을 고려해서 이런 것은 항상 조금 참고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고려해서 위가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일단 뭔가 모르게 궁금증이 있어요. 조달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는 물자 흐름을 중심으로 공장 전체의 왜 조달 물류니까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장 전체의 합리적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3번이에요. 그러면 2번 조달물류센터 입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선정할 때 똑같은데 3번이 명확하게 맞는데 그럼 이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유통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는요. 고객의 지역적 분포, 시장의 크기 이런 것 등을 고려해가지고 여기도 1번에 나오는 유통물류센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선정해서 고려해서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유통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 교통의 편리성, 경쟁사 물류 거점 위치, 관계법규, 투자 및 운영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거 딱 봐도 알아요. 왜? 3번 항이 가장 조달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할 때는 3번의 내용이 가장 베스트 모범 답안이에요. 2번은 아니에요. 토지 가격만을 고려한다? 아니죠. 다른 요소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조달물류는요.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입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그 공장이 어디에 있는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5번은 봤고요.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번 같은 문제 여러분 아실 수 있죠? 2번 문제. 그 지정위치 저장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의위치 저장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왜 그런 문제를 안 풀고 지나가느냐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582페이지 나와 있고 586페이지. 자, 7번 거기 나와 있는 이제 583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853페이지예요. 갑자기 583페이지라니 말도 안 되죠. 853페이지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7번. 그래서 7번에 뭘 묻고 있습니까? 자, 다음 주 보관의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관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 자, 중량 특성 원칙 뭡니까? 중량. 무거운 것은 밑에다 놓고 가벼운 것은 위에다 놓자. 중량 특성 원칙 맞죠? 맞습니다. 자, 선입선출원칙 맞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나가게 물건을 보관하자 이거죠. 맞습니다.
자,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끼리 같이 저장을 하자. 맞습니다. 자, 형상 특성 원칙, 그 동일성 유사성 원칙과 흡사한데 형상 특성은 그 형태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함께 보관하자. 형상 특성 원칙 맞습니다. 자, 작업자 안전, 물론 작업자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지만은 이건 보관의 원칙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보관의 원칙을 따지는 것이지 그걸 작업자의 원칙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작업자의 안전 원칙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선 보관의 기본 원칙에는 작업자의 안전 원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 원칙은 그것보다 더 소중해야겠죠. 더 중요하겠죠. 사실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7번 받고 그 다음에도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뭐 8번 같은 거 그 다음에 9번도 있습니다. 여러분 9번도 자, 지정 위치 저장 방식하고 임위치 저장 방식인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냥 제가 해설도 엄청나게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읽어도 충분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다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기본 이론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11번 보시면요. 단일 명령만을 수행하는 거. 단일 명령만을 수행하는 자동 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저장하고 반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 저장 반출 시스템을 보통 말한 것이에요. 시간당 360건에 이 시간당 360건의 주문을 처리한대요. 이때 자, SR 저장과 반출의 장비 운행당 평균 주기 시간은 1분이래요. 1분이다. 자동 창고 저장 용량이 9,000 단위. 레그탄. 이게 1단, 2단, 3단 할 때 레그탄 티어가 이걸 보통 티어라고 합니다. 레그탄을 티어가 15일 때 저장 렉을 구성하는 페이. 페이 수는 뭐냐? 자, 페이. 여러분 페이라는 걸 혹시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페이. 혹시 여러분 아파트 혹시 뭐 구입하시거나 사실 때 오, 4베이 편성 방식이네. 뭐 3베이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 베이는 다른 게 아니라 벽을 말해요. 벽. 그 벽을 갖다가 두고 방이 2개냐 또는 방이 이렇게 3개짜리 이렇게 되냐. 그래서 3베이, 2베이, 3베이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서 문제 그걸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60 시간당 360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당 360건을 하면은 시간당 360건이니까 뭐 60분이죠. 이거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그러면 1분에 몇 건입니까? 1분에 6건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6건. 그렇죠? 왜? 360건을 갖다가 하는데 시간에 60분이니까 1분에 6건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6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6건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6건인데 이걸 갖다가 한번 나눠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장 용량이 할 때 왜냐면 평균 주기 시간 1분이라 했기 때문에 자동 창고 저장량이 9,000 단위잖아요. 그러면 저장 단위 9,000 단위, 이 9,000 단위에다가 이 6건, 1분에 6건이니까 1분이니까 6건이잖아요. 6건을 갖다 하면은 몇 건이 돼요? 1,500건이 되겠죠? 1,500건. 1,500 단위가 되는 거예요. 1,500 단위. 그렇죠. 6건으로 나눠지면은 건수당 이거 총합적인 1,500개 단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500 단위, 9,000 단위, 4개 단위가 15대. 그래서 이거 4개 단위가 15이니까 그러면 1,500 단위에 자, 1,500 단위 뭡니까? 4개 단위 15니까 한 단당 몇 개? 한 단당 15니까 한 단당 몇 개가 들어갔어요? 100단위죠. 100단위. 한 단당 100단위가 들어갔는데 그럼 정답이 4번이냐? 아니에요. 뭐 베이를 구하는 거죠. 베이. 몇 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베이. 베이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베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그래, 이거 2를 나누면 돼, 베이는. 왜? 이게 이 베이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베이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로 나눠주면 돼요. 배는 2로. 이거 하나 두 개잖아. 하나 2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배는 갖다가 50이에요. 50. 그리고 50이고 이건 정답이 2번이야 돼요. 2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탁하게 말하면 죄송한 말 이거 계산 문제 잘해서 뭐 수학 실력이 높는 아니에요. 이거 수학 실력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가 잘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푼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할 때 이 페이지에 나와 있던 뭐 잠깐 문제 한두 개는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내용 한번 문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번 나와 있는데 물류단지 입지 선정에서 어떤 물량이 어떤 경로로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위를 파악하는 분석 기법은 뭐냐. 자,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요 11번 받고 12번 받고 13번에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번 문제 풀어봤죠. 13번 문제 풀어봤어요. 뭐 가중치 같은 거 알아달라 했어요. 그런 거 그 28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4번 봅니다. 13번에서 물류단지 입지를 선정할 때 어떤 물량의 경로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 여기에 특징이 있죠. 뭡니까? 이거요. 여기에서 이걸 보고 정답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에요. 자, 물류단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PQRST예요. PQRST예요. ST. 근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P와 Q는 같은 분석이죠. 그 다음에 ST도 같은 분석이죠. 뭐 R은 다른 분석이에요. 뭐냐?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R이. P와 Q가 뭔데? 제품과 수량이에요. 그 제품과 수량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서비스하고 시간입니다. 서비스와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물류단지 입증할 때, 물론 물류단지 입지 선정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P과 ST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법, 임대료법 이런 것도 당연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불황 집승법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 설명드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란 거? 2번이 되겠죠. R이니까 R.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시간 걸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은 시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PQ 분석 나와 있고 ABC 분석은 뭡니까? 재고 분석이에요. 이 소트 분석은 뭡니까? 전략 분석이에요. 자, 소트 분석은 뭡니까? 강점과 약점. 그래서 소트, strong, weakness, opportunity, 그 다음에 through. 그리고 내부적 요소냐 외부적 요소냐 이런 걸 해가지고 강점과 약점 같은 걸 분석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A, B, C 분석은 재고 분석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PQ 분석인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서 EST, PQR, ST 이렇게 나오는데 R 분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물류단지 입지 선정에서는 이 세 가지로 많이 따지고 있죠. 세 가지로 많이 따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품의 입출구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작업 접근성 강조나 보호하는 원칙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물품의 입출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입출구. 자, 여기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가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출구, 입고하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가 뭡니까? 들어간다. 출구가 뭐예요? 나간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럼 가장 여러분 들어갈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막닥뜨는 데가 어디예요? 입구잖아요. 입구. 그러니까 통로죠. 통로. 그러니까 통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통로.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통로 되면 보관 원칙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휘전 대응이 아니에요. 명료성 원칙은 뭡니까? 아니죠. 형상 특성 없지. 네트워크 보관 원칙. 보관 원칙은 모두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통로 되면 보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어디 시험장에서 가면은 문제가 눈에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것이고, 뭐 그렇게 안 되면은 뭐 제가 잘못 여러분을 알려줄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 탓으로 돌린다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네요. 18번 문제 봤고요. 뭐 그 다음에도 이제 다양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도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2번은요. 22번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해설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충분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50%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푸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23번 나와 있죠. 23번. 여기서 이제 창고 운영 형태 장단점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건 단순한 것입니다. 창고 운영 형태별 장단점인데 영업 창고를 이용하면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 창고는 뭡니까? 영업 창고는 내가 그 빌리는 것이에요. 남의 창고에 내가 우리 물건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죠. 자, 영업 창고를 이용하면 비용 지출 및 명확한 장점이 그렇죠. 영업 창고 한 번 빌리는데 또 한 번 맡기는데 얼마다 딱 정해져 있죠. 자가 창고는 내 창고죠.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영업 창고예요. 없어요.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점이 바로 자가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 창고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여 생력화하는 데는 유리하죠. 왜? 내 창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리스 창고를 빌리는 것이죠. 영업 창고하고 리스 창고는 달라요. 자, 그럼 이 리스 창고는 일정 기간 내 제품만을 갖다가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이용하면 낮은 임대료로 보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보관 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죠. 어쩔 수 없이 남의 창고니까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 몇 번입니까? 거기 나오는 3번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24번도 여러분이 거기 뭐 렉이라든가 트래버스라든가 대기점, 스테이커 크레인, 그 다음에 스트레들 캐리어. 이 스트레들 캐리어 같은 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항만에서. 그 다음에 스테이커 크레인은 뭐며? 스테이커 크레인은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렉을 이용할 때 거기 동그란 사번한 스테이커 크레인은 렉을 이용할 때 렉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갖다 놓고 빼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커 크레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6번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26번. 자가창고와 영업창고를 비교하여 설명을 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서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 나와 있죠. 아무래도 영업창고는 자가창고, 내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업창고는 남의 창고고 자가창고는 내 창고예요. 내가 만든 거. 입지 선정이 영업창고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용이하죠. 왜? 고객들을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곳에 고객들이 좋은 곳에 있는 데다가 입지를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영업이.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서 낮은 고정비를 갖기 때문에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 비해서 낮은 고정비를 갖는다. 아니죠.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서 높은 고정비를 갖죠. 재무 유동성이 향상된다. 자, 고정비가 많이 나가면요. 재무 유동성도 안 좋습니다. 자, 자가창고는 영업창고에서 자사의 특수 물품을 적합한 구조와 하역 설비를 갖출 수 있다는 거. 자,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서 보관 관련 비용에 대한 지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업창고는 자가창고에 비해서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비수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거기 27번 같은 것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을 할 때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충분하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 했을 때는 뭐가 좀 문제입니까? 가중치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단일 명령은요. 단일 명령이 있으면은 단일 명령이 있다는 것은 자, 이중 명령이죠. 그 이중 명령은요, 사실 어찌 보면은 냉정히 따지면은 단일 명령이 2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2개. 그리고 이게 한 번이면 이건 2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중 명령 시간이 이건 단일 명령 시간이 만약에 5분. 자, 이중 명령 시간이 만약에 8분이 걸린다면요. 이건 사실 하나지만은 여기는 사실 2개의 명령이니까 하나 4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4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통 푸는 것이에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했을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관 하행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은 시간 되셨죠?